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만성 콩팥병, 이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병이 더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말기에 들어서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제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 또 예방이 중요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만성 콩팥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이 만성 신부전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내과 전문의 한경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 이 만성 신부전이라고도 하죠.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경남 지역의 환자 수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네,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은 인구 7명당 1명으로 당뇨병보다 더 흔합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여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는 약 7만 5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기 신부전 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말기 신부전 환자 수는 2016년 말 기준으로 4,277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이 7명 중에 1명꼴로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보다 많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신장, 이 콩팥이 하는 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콩팥은 여러 가지의 일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입니다. 네. 콩팥은 소변 배출을 통해 우리 몸에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합니다. 또한 배설과 제흡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수분과 나트륨, 칼륨, 인, 칼슘과 같은 물질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은 적절한 수분 배출과 여러 호르몬들을 조절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인의 조절에도 관여하며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적혈구의 생성을 조절하여 빈혈의 예방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폐물 제거와 혈중 농도, 또 혈압 조절을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콩팥이 망가지는 순간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관인 만큼 좀 콩팥의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콩팥은 강낭콩 모양의 성인 주먹 크기의 한 쌍의 장기로 등 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CT 사진은 정상인에서의 콩팥의 모양입니다. 오른쪽 콩팥은 간 바로 아래 위치하며 왼쪽 콩팥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합니다. 네. 왼쪽 CT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진으로 콩팥의 표면이 수축되어 있고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 콩팥의 표면이 줄어들고 크기가 감소합니다. 네. 하지만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에서는 콩팥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 콩팥이 생기는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크게 급성 콩팥병과 만성 콩팥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콩팥병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첫째, 신장 자체에 이상은 없지만 전체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출혈이나 저혈압, 심한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 신독성 약물의 사용, 신부전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신장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로 신장의 혈관 이상, 악성 고혈압, 급성 사구체 신염, 혈관염, 신독성 항생제나 항암제 사용 등이 원인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변이 배설되는 요도 및 방광이 막힌 경우로 전립선 비대증, 방광신경 지배 이상, 종양 등이 있습니다. 급성 콩팥병의 경우 소변량이 하루에 400cc 미만으로 감소되는 핍뇨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만성 콩팥병은 대사성, 면역성, 유전성, 혈액학적 원인, 허혈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원인 불명의 만성 콩팥병도 있습니다. 네, 이제 급성 콩팥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 만성적인 콩팥이라면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콩팥병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자 위험 요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 콩팥병의 가족력, 동맥경화증, 비만, 고령의 나이입니다. 네. 여러 위험 요소들 중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노화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콩팥의 기능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만성 콩팥병은 혈액 검사에서 신장의 기능이 감소하거나 혈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지만 신장 초음파 등에서 신장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네. 또한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흔히 몸이 붓거나 하면 내 몸에 좀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몸이 붓는 것과 이 신장 이상의 관계 좀 있을까요? 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붓는 모든 이유가 만성 콩팥병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나트륨을 섭취하면서 나트륨은 몸에 흡수되면서 수분과 함께 흡수가 되는데요. 몸속에 수분이 많아지면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콩팥병 예방에서 저염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몸이 붓는다면 콩팥병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맞습니다. 네, 내 콩팥은 괜찮은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신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검사를 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만성 콩팥병은 병원에 오셔서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하여 크레아틴의 수치를 측정하여 신기능,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고 알부민료를 측정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35세 이상의 인구 대비 13.7%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유병률이 31% 이상으로 3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년간 환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 질환입니다. 네. 비만이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 또 다른 콩팥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 그리고 당뇨, 고혈압, 콩팥병에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네. 하룻밤에 3번 이상의 야간 단뇨 증상이 있을 경우, 안면 부종이나 하지 부종이 있을 경우,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라면 만성 콩팥병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50세 이상인 분들은 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만성 콩팥병, 이 만성 신부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우리 신랑이 만성 콩팥병인데요. 네네. 네, 우리가 술로, 네. 음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 네. 음주하시고 또 궁금한 거는 유산균열 기백버섯이라고 그래 즐겨 한 20일 동안 한 달에 20일 동안 먹고 있는데 괜찮은가 싶었어요, 선생님. 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뭘 드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술. 술이요. 술. 네. 네, 음주는 일단 만성 콩팥병의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음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적절한 음주의 양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 그 주종의 한 잔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주라면 소주 잔에 한 잔, 맥주라면 맥주 잔에 한 잔. 그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다 건강에 해로우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기백버섯이라고 유산균을 네.
예, 한 달에 한 20일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가 싶고 어떨래? 이제 건강 보조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건강 보조 식품들을 드시고 어떤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 자체는 콩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식품이나 음식들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유산균인데 유산균이요. 예, 유산균이시면 요거트도. 요구르트면 드시는 거에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그냥 그리고 우리가 예. 고구마를 또 아침에 즐겨 먹어요. 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를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하셔서 이제 투석 직전의 단계까지 가신 경우라면 고구마에도 포함되어 있는 칼륨 성분 때문에 그 양을 좀 제한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조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내과 전문의 황경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좀 네.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만성 콩팥병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단계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3단계에 이르면 피곤함, 식욕부진, 가려움증,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지하기 어려워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콩팥의 기능이 사구체 여과를 기준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4단계에 들어서면 요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말기 신부전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콩팥의 기능이 15%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는 5단계에 도달하면 치료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대체요법을 시작하게 되며 심혈관계 질환, 빈혈, 골대사 등의 합병증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3단계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만성 콩팥병의 증상은 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팥 질환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식욕이 감소한다, 수면 장애가 있다, 밤에 쥐가 자주 난다, 발과 발목이 붓는다, 주로 아침에 눈이 푸석푸석하다, 피부가 건조하며 가렵다, 소변을 자주 보고 특히 밤에 심하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시거나 위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좀 인지를 하고 바로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좀 별일 아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를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의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이 1위이고 심내 혈관 질환이 2위와 3위, 폐렴이 5위, 그 다음인 6위입니다. 사망자 수와 인구 10만 명당 조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점차적으로 나빠져서 말기 신부전이 되고 투석과 이식을 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사망 원인의 2위, 3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만성 콩팥병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심혈관 질환은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이 만성 콩팥병과 심혈관 질환의 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도 역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만성 콩팥병과 말기 신부전의 직접 사인 중 각각 45.7%, 42.6%가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질병 자체의 사망률도 전체 사망률의 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망률의 2위, 3위인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통계연부에 따르면 500만 명이 넘는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 지출이 2조 5천억인데 반해 네. 환자 수가 약 30분의 1인 16만 명의 만성 콩팥병 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1조 5천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질병 비용 부담에 있어 두 번째로 높은 질환군입니다. 네, 이제 만성 콩팥병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도 되고 좀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병이라서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말기 신부전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 또 예방을 해야 될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좋을까요? 예, 만성 콩팥병의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시면서 콩팥 기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만성 콩팥병 병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혈압은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ACE 이니비터나 ARB 등의 고혈압 약제를 사용하여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개월간 혈중 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를 7.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 빈혈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하시고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저염 시기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만성 콩팥병 관리에 중요합니다. 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100mg/dL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 환자에서는 기저질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약물을 투여 시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콩팥 손상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네, 이 기저질환에 따라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콩팥이 혈압 조절을 하는 건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 고혈압과 만성 콩팥병이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조절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만성 콩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고혈압이 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각종 다른 콩팥병에서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으면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이후에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고 특히 만성 콩팥병을 유발하여 말기 신부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이 고혈압이 있으면서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좀 혈압을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혈압 목표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단백뇨의 유무, 나이, 동반 질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만성 콩팥병에서 고혈압은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더욱 철저히 혈압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콩팥은 아주 조그마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로 압력에 의한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일반 고혈압 환자의 혈압 치료 목표가 140에 90 이하인데 반해 만성 콩팥병 고혈압 환자는 130에 80 이하로 혈압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좀 정기적으로 이제 콩팥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부 고혈압 환자들은 두통이나 시력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합병증이 상당 기간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정기적인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에서 혈압과 단백뇨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 검사, 전해질 검사, 그리고 CT나 초음파, MRI 등 다양한 영상 검사 중 적절한 방법으로 콩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네. 필요한 경우 콩팥의 이상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인 콩팥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네.
검사를 했는데 네. 이상은 없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변을 보고 나면 네. 그 소변에 이렇게 거품이 좀 이렇게 지리하니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단백뇨 같은 게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제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요. 네. 그 공복 혈당이 108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당뇨가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은 없는데 네. 그 소변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요. 아, 네. 그 시청자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것이 반드시 단백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드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많아졌을 경우에 네네. 평소보다는 소변에 거품이 더 많아 보이실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시행한 공복 혈당이 108이라는 것은 어머님이 전날 몇 시까지 식사를 하셨는지 저녁 식사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정상 범위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네네네. 어머니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머님이 나는 당뇨병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부분인데 3개월 동안에 당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3개월 동안 당의 평균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경우와 당뇨병을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신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아, 어머님 그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신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콩팥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걱정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영상학적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좀 예.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지금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 증상이 거의 좀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심장 쪽에 대동맥류 박리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다른 약은 먹고 있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거 심장 그거는 이제 이식 수술을 하거나 자가 이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나 싶어서요. 궁금해고요. 네, 어머님 그 대동맥류 박리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대동맥에서 이제 신장으로 가는 신장 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혈류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콩팥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어머님 같은 경우는 대동맥류 박리가 있으시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에 있어서는 매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님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또 어머니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콩팥을 지금 일단 나이 먹으면은 또 일단 콩팥이 좀 그 기능이 떨어진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대동맥류 박리를 위해서 신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혈압 관리하면서 잘 유지를 해나가는 거에 네, 어떤 게 더 좋은지요? 대동맥류의 박리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니시는 병원의 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이렇게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혈압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계속 병원에서 대동맥류 박리의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는 혈압이 높아서 머리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인데요. 네. 옛날에 신부전 사구체 신장염으로 해갖고 치료를 해갖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소변에 거품이 많고 한데
네. 특별한 치료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좀 뭐 특별히 그 뭐 어떻게 하면은 걱정을 안 하고 노후를 좀 맞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버님은 사구체 신염도 앓으신 적이 있으시고 뇌졸중에 기왕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역시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예. 아버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약은 지금 안 먹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원에 뭐 특별히 간 거는 없고요. 네. 뭐 요즘 운동하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을 조기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예. 아버님은 과거력도 있으시고 기저 질환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가장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 좀 네. 어떤 데 가고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네. 아버님이 과거 기록이 있는 병원을 저는 1차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병원을 다니셨던 사구체 신염으로 다니셨던 병원에 아버님의 기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오래돼 갖고 한 20, 30년 됐을 건데요. 네. 그러면 간단한 검사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는 가까운 병원에서 시행 가능하시니까요. 1차적으로는 먼저 정기적인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 됩니까? 예, 보건소에서도 검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니까 네. 심장 기능은 정상인데 네.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진다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 700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치료 방법이나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치료 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했어요. 네, 어머님 아마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사구체 여가위로 기준으로 어머님 연세에 평균적인 신장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실 거고요. 700mg 정도의 아마 알부민뇨가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건데 단백뇨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면 단백뇨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약제를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약이 따로 있습니까? 네, 어머님 앞에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머님 혈압이랑 단백뇨의 양을 추적 관찰한 후에 아마 약을 권해드리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검사를 해야 된다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인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저희가 콩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이제 기능을 추측할 수 있는 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기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백뇨가 3개월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그게. 그래서 조금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아마 다니시는 병원의 선생님께서 네. 단백뇨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날 때는 약제 사용을 권해드리는 시점이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약을 먹으면 도움이 좀 되나요? 네, 단백뇨의 양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내과 전문의 황경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고혈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당뇨병도 만성 콩팥병과 연관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고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뇨병 자체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적절한 당의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뇨병성 콩팥병은 연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역시 상당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말기 신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성 콩팥병입니다. 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이제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기 신부전까지 갈 위험이 좀 큰 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뇨병성 콩팥병은 당뇨 환자의 30에서 35%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은 임상적으로 당뇨의 오랜 유병 기간, 당뇨병성 망막증, 알부민뇨가 특징이며 급격한 단백뇨의 증가나 사구체성 혈뇨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네. 만성 콩팥병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셔야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의 목표로 당화혈색소를 7.0% 이하, 공복 혈당을 90에서 130 이하, 네. 식후 2시간 최고 혈당을 180 미만으로 하는 것을 권하는 반면에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분들에서는 당화혈색소는 6.5% 이하, 네. 공복 혈당은 80에서 120, 식후 2시간 최고 혈당은 140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석 직전이나 투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뇨 관리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좀 그건 어떤가요, 선생님? 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이거나 혈액 투석을 하시는 콩팥병을 가진 당뇨 환자분들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당화혈색소를 7.5에서 8% 이하, 공복 혈당은 100에서 140, 식후 2시간 최고 혈당은 200 미만으로 조금 덜 엄격하게 당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는 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당뇨약들이 투석 직전 단계거나 혈액 투석 환자분들에서는 잘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고혈압과 당뇨가 만성 콩팥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이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질환 외에도 또 고지혈증도 연관성이 좀 많다고요. 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수치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네. 고지혈증은 관상동맥 질환, 당뇨, 뇌졸중 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만성 콩팥병과 동반 질환을 가지신 분은 더 철저히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만성 콩팥병의 단계 및 나이에 따른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이제 만성 콩팥병의 치료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성적으로 이미 나빠진 콩팥을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면서 관리해 나가시면 만성 콩팥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은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하여 계산한 사구체 여과율이 30ml/min 이하이거나 네.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에 치료되지 않는 빈혈, 불응성 고혈압, 비타민 D 치료에도 지속되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5단계 중 마지막 5단계인 말기 신부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합니다. 네. 신대체요법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이 있습니다. 네, 이 말기 신부전으로 이제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복막 투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겠습니다. 복막투석은 포도당을 함유한 1.5에서 3리터의 투석액을 복강 내로 주입시켜 혈액이나 주위 조직으로부터 독성 물질을 투석액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농도 평행을 이룰 때까지 4시간에서 8시간을 기다렸다가 주입되었던 투석액을 다시 배액시켜 체내에 생성된 노폐물과 과잉 축적된 수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하루에 3에서 4회 투석액을 교환하여 지속적인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집에서 투석함으로써 자가 간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계 및 전문 요원이 필요 없고 저혈압 및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심장에 대한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자녀 신기능 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복막염의 위험성이 있고 항상 복강 내로 투석액이 들어있어서 복부 팽만감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액 투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겠습니다.
혈액투석은 혈관 수술을 통해 혈관 접근로를 만든 뒤에 혈액을 투석기에 연결된 필터에 투과하여 확산, 초여가, 전도의 원리를 사용하여 체내에 생성된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 3회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4시간가량 혈액투석을 받게 됩니다. 반복해서 병원에 방문하여 관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투석 적절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씩 투석을 하고 있는 것도 참 힘들고 이제 치료가 끝이 없으니까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죠, 선생님. 네, 근본적인 신대체요법인 콩팥 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의 희망입니다. 장기 이식 중에 신장 이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콩팥은 생체 이식과 뇌사자 이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전 처치를 거친 다음에 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의 수에 비해 기증자의 수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콩팥 이식을 기다리는 말기 신부전 환자 수는 15,000여 명인데 반해서 한 해 이루어지는 이식 수술은 1,700건 정도입니다. 한 해 동안 투석 환자 중 100명당 3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의 장기 기증을 통해 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대개 4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콩팥은 좌우 2개이므로 사후에 기증하는 경우 2명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장기 기증 문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만성 콩팥병은 고혈압과 당뇨, 이 콜레스테롤에 연관이 크니까 무엇보다 식사요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식사요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식사요법은 필요한 영양소는 적절히 섭취하시되 저염식을 하시는 걸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염식이라고 하는 것이 싱겁게 먹는 습관뿐 아니라 국, 찌개, 전골 등 국물 요리를 즐기지 않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량 섭취는 적절히 조절하여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셔야 하고 네.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에서는 저단백 시기가 중요한데 저단백 시기는 신기능 악화 속도를 늦추고 요독 증상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단백 식이라 함은 몸무게당 하루 0.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요. 네. 고기를 드실 때는 이제 본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단백 식이를 하실 때는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당뇨병이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과식하지 않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소화의 기본입니다. 이 저염식과 저단백식이 또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손바닥 크기로 섭취를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예, 네. 3개월 전에 예, 네. 눈 수술한다고 네. 소변 검사를 했는데 콩팥이 좀 안 좋다 그래요. 네. 네. 예. 그래 어째 하면 되는 거 싶어갖고 아무 멋이도 안 하고 혈압도 있고 예, 당뇨도 있어요. 네. 약을 먹고 있어요. 아, 네. 어머님처럼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규칙적인 검사를 해보시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어머님은 이번에 눈 수술을 하시면서 수술 전 처치로 이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할 때 신장 기능이 조금 나빠져 있는 거를 발견하신 경우 같으신데요. 네. 어머님, 우리가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에 해당되십니다. 근데 어머님, 우리가 그 나빠진 콩팥을 다시 좋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 식이 조절하시는 것,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밤에 자면 예, 네. 발이 너무 쥐가 내려갖고 고생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약을 써야 됩니까? 아, 어머님이 이제 쥐가 내리시는 원인이 이제 당뇨의 조절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한 저림이라면
그 증상을 조금 완화해주는 약물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 운동을 하시고 당 평균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그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한 2년 전에 네, 건강검진에서, 이 사구체 여과율 이래서, 네. 예, 그 질환 의심으로 나왔고, 또 지금 또 작년에 또 했을 때도 질환 의심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질환 의심으로 나왔을 2년 전에도 치료를 안 했고, 네. 예, 지금도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네. 어머님이 일단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건 잘하신 일이시고요. 이제 질환 의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에 있어서 어머님이 이제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이 우리 평균 기준치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 건강 검사 결과지에는 질환 의심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2년 전에는 52고 이번에는 58로 나왔거든요. 아,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에 따른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일 경우에 콩팥 질환을 1차적으로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건강검사 결과지에 적혀 있는데요. 어머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사구체 여과율을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필요하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 등을 하시는 것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좀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질환 의심으로 해서 52, 58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신장 뭐 여과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질환이 있다는 건가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요? 제가 제일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만성 콩팥병은 국민 7명당 1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네네. 하지만 치료를 약물 투여나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술적인 접근이나 약물 치료를 하는 시점은 환자분들마다 다양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구체 여과율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좀 관찰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12월 달에 했으니까 언제 또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 두 가지를 해야 합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 변화의 상태를 계속 추적 관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 불편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는 신장내과 댕기고요. 네네. 단백뇨도 소변에서 나오고 네. 고혈압, 당뇨도 있고요. 네네. 당뇨는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네. 그런데 콩팥이 좀 안 좋다 해서 문의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 혈압과 당뇨가 이제 정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기저질환, 고혈압과 당뇨를 동반한 경우에 만성 콩팥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 중에서도 혈압약 성분에서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성분이 아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무지력증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 주셨죠, 어머니. 네, 여보세요? 네. 네네, 걱정되셔서 전화를 주셨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약을 받고 있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약물이 필요할 경우 조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우리 집 아저씨가요. 네. 콩팥을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안 좋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검사는 하고 있거든요.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손이 저리돼요. 네. 네. 손이 저리고 이제 소변할 때 거품이 조금 그리 많이 심하진 않았는데 좀 나오고. 네. 또 손발은 붓진 않았는데 사람이 한 50kg밖에 빼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고 나면은 뭘 먹고 자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슬부슬한 게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예.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 추적 관찰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혈액 검사를 받아 보시면서도 아마 콩팥 기능의 변화를 보시긴 할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트륨 섭취하고 몸이 붓는 거가 연관성이 있고 몸이 붓는다고 해서 꼭 콩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저린다는 증상 역시 만성 콩팥병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고 손이 저릴 수 있는 다른 원인도 한번 감별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판막을 갈아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참 아무래도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신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 순환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약물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 지금처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내과 전문의 황경호 선생님과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흔히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많이 드시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선생님? 예, 만성 콩팥병을 가지신 분들은 전해질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는 이내 함량이 높은 잡곡의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과일이나 채소류의 섭취에 있어서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 야채 등에 포함된 칼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과채류의 껍질이나 줄기를 벗겨 먹고 물에 2시간 이상 담궜다가 헹궈서 먹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모든 음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잡곡류나 말린 과일, 견과류, 감자, 고구마, 제철과일, 야채 등의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하는 잡곡류, 또 견과류,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이요법 말고도 또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선생님? 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시 흘리는 땀을 통해 요독을 배출하는 효과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걷기,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고 운동 중에 숨이 가쁘거나 힘이 든다면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다음번 운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근육통이 생기게끔 운동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워밍업을 하듯 천천히 강도를 올리고 끝날 때도 천천히 강도를 내리실 거는 끝을 맺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소화가 활발한 1시간 이내나 잠들기 1시간 이전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만성 콩팥병 초기에는 증상을 잘 모르고 넘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자가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한신장학회에서 만든 만성 콩팥병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혈압이 오른다,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다, 붉거나 탁한 소변을 본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자다가 일어나 자주 소변을 본다,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다,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준다, 몸 전체가 가렵다,
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만성 콩팥병을 일단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신장 이식을 했는데요. 네. 수치가 1.1이라 했는데 지금 2.5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부 반응이라 하는데 네. 만약에 거부 반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게 궁금했어요. 네. 어머님은 신장 이식을 하시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하시는데요. 신장 이식을 받더라도 면역 억제제 등의 약은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다시 신부전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신 경우 또 계속 이제 이식받은 후에도 콩팥에 나이는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네. 이제 어머님이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추적 관찰하시는 것 같은데 신장 이식을 받고도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이식받은 신장을 사용하는 기간은 10년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관리와 치료를 잘 하시고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대체요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네, 어머니 좀 법이 무엇입니까? 네, 어머님 신대체요법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그리고 다시 한번 신장 이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언제 수치가 얼마 정도 되면은 네, 어머님 수치도 중요하고요. 어머님이 느끼시는 요독 증상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식받은 병원에서 계속 크레아틴인 수치와 어머님이 요독 증상의 발생 유무를 고려해서 그 시기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조금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어머님은 신장 이식한 병원에서 아마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난 후에 저희가 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만성 콩팥병은 당뇨병보다 더 흔한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한신장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 제정한 7대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 담배는 끊고 술은 건강하게 마신다, 운동은 30분씩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꼭 필요한 약만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한다, 고혈압, 당뇨병은 철저히 치료한다,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한다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만성 콩팥병은 생각보다 더 흔한 질병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질병입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진행 악화의 조절 등을 통해 심혈관계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기 치료와 기저질환의 관리, 바른 식습관과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서도 저염 식사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데요.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4년간 이 한국인의 나트륨 하루 평균 섭취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권고량 2000mg보다는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트륨 줄이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